네, 화목한 창원화 세영 시간입니다. MBN골드 이창훈 매니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도 한번 힘차게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원. 하세요. 네. 좋습니다. 오늘도 파이팅 있게 출발해 보도록 하죠. 사실 워낙 어제 또 시장이 급락해서 네. 오늘도 좀 하락을 이어가지 않을까 싶었는데 정말 다행인 것 같습니다. 네, 오랜만에 좀 기술적 반등이 나왔다라고 보여지고요. 자, 우선은 이제 오늘 그 종가 기준으로 코스피가 네. 현재 그 0.99%, 1%에 가까운 상승률을 보여줬고, 코스닥이 훨씬 더 좋은 흐름을 보여줬는데, 2% 넘는 상승세를 좀 보여줬습니다. 지금 어제 개인들이 인버스 쪽으로 좀 매수세가 좀 많이 몰렸고, 네. 그리고 이제 기관 외국인은 레버리지를 사면서, 사실 뭐 참 이런 거 보면은 신기해. 항상 이제 반대로 가다 보니까. 그래서, 사실 뭐 오늘 시장의 상승을 특별히 그 의미 부여를 할 필요는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또 오늘 그 새벽에 나스닥이 하락을 했고요. 그다음에 굳이 이제 상승 이유를 찾자면 나스닥 선물이 좀 반등을 해주면서 국내 증시에서도 오랜만에 저가 매수가 들어온 곳이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중요한 건 오늘의 상승이 연속성이 있느냐의 네, 문제인데 맞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시장 전망하고 있는지 필승 전략 통해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꺼진 불도 다시 보자. 밑에서 타고 있다라고 네. 말씀해 주셨는데 꺼진 불도 다시 보자는 사실 불조심하자라는 말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불이 밑에서 타고 있다. 네. 좋은 의미죠. 타 죽는다 뭐 이런 의미는 아니죠. 네, 이제 과거에 이제 표어로는 꺼진 물도 다시 보자는 우리가 불조심 말씀하신 대로 그거지만 이제 주식 시장에서는 지금 시세가 좀 어느 정도 급등 이후에 좀 조정을 보일 때 바닥에서 매수해보자라는 의미로 많이 쓰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그 준비한 저 뜻은 바로 이제 현재는 시장에서 좀 주목을 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시장에서 안 볼 때 좀 바닥에서 매집을 해보자라는 관점에서 최근에 이제 시장이 조정을 받다 보니까 굉장히 좋은 종목들이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종목들 중심으로 한번 매수해보자는 생각으로 오늘 이제 표를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섹터를 좀 눈여겨보실까요? 네, 우선은 이제 저는 섹터보다는 종목을 중심으로 좀 많이 보고 있는데요. 네. 최근에 보면은 신재생 에너지 쪽이 상당히 또 강했고요. 그리고 또 인플레이션 관련주들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물론 이제 오늘은 시장 반등이 나오면서 좀 조정을 보였지만, 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 뭐 제가 여기 황금 전략은 아니지만 또 수익률 대회에서 편입한 맥널티 네. 같은 경우에도 오늘 굉장히 좀 양호한 흐름을 보여줬다. 이렇게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한 줄 평 들어봤고 또 오늘 제일 큰 이슈를 짚어봐야 될 텐데 일단 네. 아무래도 LG엔솔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LG엔솔이 한일 최초로 배터리 동맹을 맺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네. 이게 상당히 이례적이다라는 평가가 있었는데 어떤 이슈였는지 간단하게 먼저 짚어볼까요? 네, 우선은 지금 이번에 우리나라와 그 다음에 한국과 일본의 배터리 동맹은 네.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LG 에너지 솔루션과 이제 혼다의 한일 첫 배터리 동맹이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이제 이런 그 내용이 그럼 왜 이렇게 나왔냐?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이제 실리를 얻기 위한 배터리 동맹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이유는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중국 본토를 중심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바로 이제 CATL을 견제하기 위해서 한국의 포지션을 넓히기 위한 전략적 차원의 지금 합작회사를 만드는 것이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이제 배터리 쪽으로는 우리가 일본은 파나소닉 같은 경우에 또 이제 테슬라에 납품을 하고 있죠. 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는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그다음에 SK 이노베이션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 본토가 워낙 이제 강한 내수를 중심으로 배터리 회사들이 크게 성장을 하고 있다 보니까 미국과 함께 이거를 이제 중국 전기차 회사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번에 또 멀리 보고 계약을 맺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우선은 이제 한번 내용 보면서 좀 말씀드려볼게요. 네. 자,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북미에 계속적으로 지금 생산 거점을
늘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근에 이제 유럽의 이제 배터리 기업들, 그 유럽의 배터리 채택률을 좀 보면은 지금 이제 중국 기업들을 많이 또 채택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바로 유럽 자동차 기업들의 중국 본토를 염두에 둔 이런 그 채택이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국내는 지금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또 다른 시장을 지금 그 가져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와중에 이번에 이런 그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이슈로 인해서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을 필두로 2차 전지주들이 많이 움직였는데 네. 매니저님이 앞서서 종목별로 봐야 된다라고 하셨잖아요. 네네네. 그럼 이런 이슈가 2차 전지 전반적으로 훈풍을 주기보다는 종목별로 조금 선별적으로 좀 봐야 될까요? 네, 우선은 오늘 보면은 2차 전지 소재 관련주들이 여전히 좋은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그 LG 에너지 솔루션, 뭐 제가 이제 황금 전략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또 상승 흐름, 신고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에 관련된 테마주들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인테크, 뭐 나라 MMD, 그 다음에 세아 메카닉스 같은 종목들이 그 LG 에너지 솔루션의 소재와 장비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테마주들도 좀 같이 움직임이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또한 2차 전지 섹터는 그 대표적인 성장주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워낙 이제 PER이 높다 보니까 밸류가 높다 보니까 좀 제일 먼저 빠지는 쪽이 2차 전지고요. 네. 그 다음에 또 시장이 상승 흐름을 가져가면 또 여지없이 상승하는 쪽이 바로 2차 전지 섹터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시장 상승과 함께 더더욱더 또 강한 흐름이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소재 장비 쪽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핫했던 폐배터리 관련주들, 네. 뭐 세비캠이라든지 성일하이텍도 오늘 일장 주목을 받았는데 네. 이러한 종목들에도 조금 매기가 쏠릴 수 있을까요? 이미 매기가 쏠렸고요. 오늘 이제 세비캠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거의 상한가에 가까운 네. 28.51%의 상승률을 보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일하이텍은 그 후속주로 좀 따라가는 분위기였는데 네. 세비캠이 올라오면서 성일하이텍 2등주로서 오늘 장중에 20% 넘는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폐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그 세상에 없던 새로운 산업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굉장히 그 미래 전망을 밝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뭐 그 세비캠도 그렇고 성일하이텍도 그렇고 실적으로 논할 수 있는 회사는 아니거든요. 하지만 미래의 어떤 그 가치를 미리 땡겨와서 지금 시세에 반영을 하는 것이다. 네. 또한 지금 이제 유독 또 폐배터리 중에 그 2차 전지 중에 폐배터리가 잘 가는 이유가 지금 이제 성일하이텍하고 세비캠은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정고점에 대한 매물 부담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다른 종목들보다 좀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되니까 쉽게 신고가 흐름을 가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오늘 같은 경우에 지금 성일하이텍도 그렇고 또 세비캠도 그렇고 조금 윗꼬리가 달렸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보유자의 영역이고 신규 접근은 조금 이제 모니터링을 하면서 가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LG 엔솔의 합작 공장 이슈 관련해서 소재 장비주와 폐배터리 관련주는 네. 많이 급등했기 때문에 좀 네. 보유자의 영역이다라는 말씀으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시장 진단에 더해서 섹터 분석까지 들어봤고요. 저희 이어서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리뷰 들어볼 종목은 대동기업 되겠습니다. 이 네. 종목이 저희가 18일 날 편입을 했었는데 2주도 안 돼서 어려운 시장에서 20%가 넘는 수익을 내주고 있습니다. 목표가 고지가 얼마 남지 않았네요. 네, 맞습니다. 뭐 지금 이제 대동기업 같은 종목들이 그 시장과 좀 무관하게 상승하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금 이제 8월 9일 날 급등하고 그 다음에 8월 19일 그리고 또 어제 오늘까지 추가 상승하면서 위에 있는 매물대를 뚫어주기 위해서 굉장히 좀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거래량만 터지면 신고가 흐름 충분히 나와줄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농기계 관련주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여기에 이제 그 대동전자를 조금 같이 매기가 같이 쏠리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종목을 모두 이제 함께 모니터링을 하면서 시세를 봐야 되는데
이제 대동전자는 그 고점에 대한 그 부담감이 좀 있기 때문에 대동기어 쪽으로 좀 매기가 쏠리는 걸로 보여지고 한 번 정도 추가 슈팅 나오면 충분히 12,000원까지는 가능하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대동기업 수익 축하드리겠고요. 저희가 조금 더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이제 새롭게 내일장에 눈여겨볼 종목 알아봐야겠죠. 어떤 종목으로 이 시장 이겨내야 되는지 오늘의 필승 공략주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네, 일동홀딩스 가져와 주셨습니다. 네. 오, 일동홀딩스요? 네네. 제가 지금 이제 오늘 꺼진 물도 다시 보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이제 맞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일동홀딩스 한번 볼 거고요. 네. 참고로 제가 그 수익률 대회 오늘 생쇼에서는 일동 제약을 편입했어요. 그래서 이제 종목을 겹치지 않게 어차피 일동 제약과 일동홀딩스가 거의 움직일 때 같이 그쵸. 움직이고 급등하면 같이 가고 또 하락할 때 같이 하락하거든요. 거의 커플링으로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동홀딩스 한번 차트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네. 자, 이제 동사 같은 경우에 이제 보면은 지금 이제 일본에 지금 그 시오노기사와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 임상 2, 3상이 이제 종료되고 9월 달에 이제 결과가 나오는 지금 상황인데요. 지금 이제 차트를 좀 보시면은 이게 이제 그 코로나 치료제 보류 얘기가 나오면서 한번 하한가를 맞았었어요. 그래서 시장에서 좀 많이 무서워하고 좀 소외돼 있는 종목이라고 봅니다. 네. 근데 그리고 나서 한가 맞은 자리에서 지금 옆으로 그 횡보를 하면서 매집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일동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떤 그 재료보다는 이미 재료는 지금 다 나와 있는 상황이고 지금 그 어떤 차트 매집만 놓고 지금 가지고 나온 거거든요. 저점에서. 그래서 한가 맞은 자리에서 밑에서 산 거예요. 밑에서 최근에 계속 매집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매집이 끝나면 여기 한번 급락했을 때 여기 갭을 메꿔주는 급등이 나와줄 거라고 봐서 그래서 오늘 가지고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점에서 네. 좀 눈여겨보자라는 관점으로 일동홀딩스 가져오셨는데 그러면 저희가 가격 전략을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네, 우선은 매수가는 내일 시초가로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그다음에 손절가는 25,000원 잡을 거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번 급등하면 전고점까지 가능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45,000원 목표가 잡고 대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또 필승 전략은 꺼진 불도 다시 보자. 또 네. 밑에서 타고 있는 종목으로 일동홀딩스 제시해 주셨습니다. 목표가 45,000원까지 저희가 기대를 해보도록 하죠. 이렇게 시장 진단에 더해서 공략주까지 알아봤고요. 저희 이어서 고앤스탑으로 내일장 종목들의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10가지 종목들입니다. 저희가 앞서서 짚어봤던 폐배터리 관련주 세비캠과 성일하이텍 올라와 있고요. 또 이슈가 있었던 네이처셀은 16% 가까운 급등으로 마감했고 앱클론도 상한가로 마무리를 지었죠. 그리고 오늘 리오프닝 관련주가 좋았습니다. 이츠한불이 8%, 하나투어는 10% 급등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 중에 저희가 첫 번째로 짚어볼 종목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비캠 알아보도록 네. 할게요. 앞서서 세비캠은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할 것이다라는 포인트로 말씀해 주셨는데 네네네. 보유자의 영역이라고 해주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지금은 저는 신고가 흐름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시장만 많이 빠지지 않는다면 네. 더 땡길 걸로 보고 있습니다. 추가 그래도 상승이 보유자의 영역이다. 네, 그러나 오늘 이제 한 20% 올랐거든요. 네. 20% 좀 넘게 올랐는데 지금 자리에서 내일 매수를 들어가는 거는 거의 뭐 아니면 도 매매 방법이기 때문에 네. 저는 특별히 이제 추천드리지는 않고요. 다만 조금 눌리면 다시 한번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내일도 한 번은 상승할 수 있다고 보나 지금 상승 이후에 또 종가 하락이 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전강 후약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고의견 드리지만 일단 신규 매수는 자제하시고 보유자 분들만
지금 같이 보시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폐배터리 관련주 전반적으로도 다 그런 관점이시겠죠? 아, 예, 맞습니다. 뭐 지금 그 세비캠이 대장주로서 먼저 급등이 나오는 상황이고 나머지 종목들이 다 같이 따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통은 이런 주도주가 꺾이면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은 그러니까 주도주가 워낙 많이 오르면 그 종목 1등주가 무서워서 보통 2등, 3등, 4등, 5등 이런 종목들을 사요. 네. 그런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세비캠이 올라간다 그러면 뭐 그 성일하이텍 이런 걸 사시는데 오히려 세비캠이 상한가를 가면은 2등주는 조금 더 갈 수 있겠지만 조금이라도 조정받으면 2등주는 더 많이 빠져요. 네, 그래서 오늘도 이제 보시면은 세비캠이 거의 상한가 들어가려고 할 때 성일하이텍은 그 20%의 상승을 보였고요. 네. 그리고 세비캠이 이제 상한가는 못 들어가고 윗꼬리가 달리면서 20%로 마감이 되니까 성일하이텍은 오늘 6.19% 그러니까 윗꼬리가 굉장히 길게 달렸거든요. 네. 그래서 다른 폐배터리 관련주들 물론 좋지만 우리가 이제 폐배터리 관련주를 매수한다고 굳이 매수한다고 하면은 저는 이제 어떤 섹터도 마찬가지지만은 무조건 1등주를 사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폐배터리 관련주 한 번 더 상승은 가능하겠지만 네. 추격 매수보다는 조금 눌림목에서 재공략해보자라는 관점으로 말씀드려봤습니다. 세비캠은 그 의견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저희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저희 두 번째로 현대차 체크해 보도록 하죠. 네. 지금 인플레 감축법 비상에도 외국인의 원픽은 또 현대차와 기아입니다. 네. 지금 정부 대표단이 미국 가서 뭐 관련 협의차 방미를 한다라고 했는데 네. 이러한 기대감이 좀 주가에 반영이 되는 거는 같아요. 네, 오늘 그 자동차 관련주들 상당히 좋았고요. 지금 이제 보면은 이제 정부 대표단이 이번에 우리가 이제 미국에서 미국을 중심으로 지금 이제 한국, 일본, 치포동맹, 대만까지 우리의 바운더리 안에 들어와라라고 해서 이제 한국도 거기에 따라서 좀 같이 가는 분위기인데 어떻게 보면 조금 좀 세게 얘기하면 뒤통수를 맞았다라고 지금 요즘에 표현을 하는데요. 미국이 이번에 이제 전기차 보조금에서 이제 한국을 제외함으로써 네. 한국 자동차의 경쟁력이 좀 약해졌다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가도 많이 빠졌었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은 이런 정부 대표단이 미국에 가서 이 내용을 협의하기 위해서 이제 미국으로 날아간다라는 얘기로 지금 이제 오늘 자동차 관련주들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뭐 결과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이거는 이제 정치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네. 제가 이거 뭐 협의가 돼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없다를 논할 수 있는 건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 지금 이제 워낙 이제 주식이라는 거는 기대감과 그 다음에 또 기대감에 상승하고 우려감에 빠지기 때문에 일단은 기대감에 오늘 상승했다. 그리고 전기차 보조금을 설령 못 받는다 하더라도 워낙 이제 그 현대차의 아이오닉 시리즈와 그다음에 기아의 EV 시리즈가 가격 경쟁력과 그다음에 품질 경쟁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예전에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에 내연기관차에서는 1티어가 아니었어요. 네. 그러니까 선두권 그룹을 따라가는 회사였다면 내연기관 시대에는 근데 지금 전기차 시대에는 현대차 그룹이 거의 1티어예요. 네, 그래서 지금 그 전기차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이 바로 현대차고 그다음에 저도 이제 테슬라뿐만 아니라 현대, 기아차, 전기차를 다 타봤는데요. 지금 이제 테슬라의 자율주행 시스템은 사실 따라오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당장은 네. 기술 격차가 나는 건 팩트예요. 근데 그냥 단순히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만 놓고 본다면 오히려 그 테슬라보다는 현대차가 내장재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직접 경험해 봤을 때 그래서 그런 전 세계적인 경쟁력도 충분히 갖고 있어서 만약에 설령 보조금을 못 받는다고 하더라도 저는 충분히 현대차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자동차주 전반적으로 부품주까지 네. 기대감이 쏠리는 것 같습니다. 좀 오늘의 양봉이 추세 반전의 힘으로 봐도 될지 부품주도 좀 같이 봐도 될까요? 네, 원래 이제 부품주 같은 경우에는 현대 기아라는 전방 산업이 잘 되면 부품주는 따라가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보면은 현대 위아 이런 갔죠. 종목들이 굉장히 좀 잘 갔는데요. 이제 그 전까지는 현대위아 이런 종목들 워낙 못 간다고 해서
정말 뭐 얘기가 많이 나왔던 종목입니다. 왜 이렇게 안 가냐? 그런데 내용은 바뀐 게 없어요, 지금. 네, 내용은 바뀐 게 없고 요거는 이제 갑자기 시장이 바뀌거나 아니면은 회사의 체질이 바뀌어서 오늘 이렇게 급등했다기보다는 충분히 조정을 받았고 또 시장도 어느 정도 받쳐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대기아차보다는 당연히 현대기아차가 이제 시가총액도 크고 무겁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현대기아차가 가면은 다른 그 현대기아차의 협력업체들과 그 다음에 부품주들은 오히려 더 강하게 상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2% 오르면 네. 거기에 같이 소부장 관련주들은 5% 10% 급등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부품주 실적 부진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우선은 그 하반기 때 그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실적 부진 그리고 또 출고가 조금 늦어진다라는 부분이 이슈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반도체에서도 그런 얘기가 좀 나오는데요. 우선은 그 워낙 그런 부분이 지금 주가의 조정이 이미 나온 선반영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그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1분기, 2분기 때는 실적이 또 엄청 좋았거든요. 네. 예상과 다르게. 그렇다고 해서 1분기, 2분기 때 그럼 반대로 그 주가가 잘 갔냐? 또 그것도 아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또 그러면 하반기에 실적이 안 좋다 그래서 빠질 이유도 없습니다. 실적이 좋아서 상승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좀 충분히 저점이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뭐 중장기로 모아 가신다면 저는 충분히 매력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완성차 업체들도 안정적이지만 밑단에서 부품주가 더 가볍게 움직이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좀 같이 눈여겨봐도 좋겠다라는 의견으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현대차에 대해서는 그 의견 드려봤고요. 저희 세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DB하이텍 체크해 보도록 하죠. 그동안 정말 부침이 컸고 주가가 너무 답답한 흐름을 보였었습니다. 오늘 그래도 바닥권에서 7% 가깝게 네. 상승을 해줬는데 지금 저점을 잡았다고 봐도 될지 네. 내일장 고일까요? 네, 고죠. 네, DB하이텍은 고고요. 네.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메모리 반도체 때는 이제 12인치 웨이퍼를 더 크게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소품종 대량 생산을 원래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근데 이게 이제 그 메모리 반도체 시대에는 그랬는데 지금 이제 DB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8인치 웨이퍼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따라가지 못하다 보니까 계속 8인치 웨이퍼를 썼던 건데 이게 다시 시대가 바뀌어서 이제 인공지능이나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다시 커지다 보니까 이제는 그 소품종 대량 생산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지금 이제 다품종 소량 생산이 굉장히 다시 이슈가 되고 있는 거예요. 시장이 커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DB하이텍은 8인치 웨이퍼를 만드는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종목이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주로 또 대표 종목으로 묶인 겁니다. 그래서 주가는 많이 하락했지만 그리고 오늘 이제 기술적 반등이 나왔는데요. 주가는 많이 하락했지만 충분히 저는 추가 상승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여전히 회사는 풀가동 중이에요 지금. 네, 그래서 이거는 뭐 시장의 문제지 종목의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저점 잡고 안 올라갈 이유도 없거든요. 네, 빠지는 이유를 굳이 대자면 시장이 안 좋아서이고 올라갈 이유를 대려면은 굉장히 많아요. 그쵸. 네, 그래서 지금은 굳이 뭐 안 올라갈 이유도 없기 때문에 시장만 좋다라는 전제 하에 왜냐하면 또 이 종목 자체도 아주 대표적인 성장주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여기 밑에도 그 자막에도 나오지만 뭐 실적이며 지금 업황이며 뭐 빼놓을 게 없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뭐 조금 시장 빠지면서 또 이유 없이 많이 하락한 만큼 시장 좀 좋아지면 다시 제자리 찾아갈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아무래도 또 3분기 최대 실적에 대한 전망이 나오고 있고 바닥권에서도 6% 넘는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 흐름 눈여겨보시면서 DB하이텍 주가 추이도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세 번째 종목인 DB하이텍은 그 의견 드려봤고요. 네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치환불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치환불도 참 많이 쉬었죠. 네네. 리오프닝주가 오늘 좀 많이 올라와주긴 했는데 다만 20% 넘게 급등하던 주가가 탄력을 좀 끝까지 가져가진 못했거든요. 네네. 내일장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선은 한번 그 의견은 드릴게요 제가. 네, 근데 이제
화장품주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제 한중 경제 회의를 했어요. 근데 네. 거기서 뭐 한국과 중국이 그러니까 서로 아쉬운 상황이기 때문에 극단적인 얘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한한령 해제는 지금 얘기 안 나왔어요, 사실은. 네, 그래서 한한령 해제가 됐다면 한중 경제회의에서 그러면은 이제 화장품주들이 더 좋았을 텐데 그거는 얘기가 안 나왔어요. 그게 이제 어제였고요. 근데 이제 오늘 또 화장품 관련주들 급등 나온 이유가 네. 지금 정부에서 또 PCR 검사를 입출국 PCR 검사를 공항에서 하지 않고 집으로 돌아간 다음에 그 다음에 하겠다라고 지금 밝힌 상황이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PCR 검사를 그러니까 공항에서 안 한다라는 것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관광객들이 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좋은 조건이 형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보면은 그 이치환불뿐만 아니라 뭐 파라다이스 이런 종목들도 최근에 굉장히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뭐 GKL 이런 그 외국계 카지노 관련주들이 최근에 이제 움직이는 이유도 바로 이런 그 PCR 검사, 공항에 코로나 검사를 좀 폐지하는 쪽으로 가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일본도 그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는 감기다라고 지금 국가적으로 좀 인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으로 오늘 리오프닝 관련주가 좀 강하게 상승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매니저님이 지난주 리오프닝 언급을 하실 때 네. 화장품주 안에서는 대장주만 보자, 네네네. 아모레퍼시픽, LG 생활건강만 보자라고 하셨는데 네네. 그럼 리오프닝 다른 섹터들도 여행주나 항공주, 카지노주들도 대장주만 좀 눈여겨봐야 될까요?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이제 화장품주 중에서 이제 대장주만 보자라고 얘기한 거는 네. 실제로 이 주식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적이 나오고 그래서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 말씀을 드렸고요. 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치환불은 그 고의견을 드린 이유는 그 단순 트레이딩 관점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오늘 이제 이치환불뿐만 아니라 한국화장품 제조 이런 그 좀 화장품 안에서도 좀 그 흔히 말해서 좀 잡주나 네. 급등주, 테마주 성격으로 그냥 이슈 나오면 한번 반짝하는 종목들이 오늘 다 튀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너무 길게 보진 마시고 네.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다른 카지노 같은 경우에는 대장주라는 게 딱히 없어요. 왜냐하면 외국계 카지노는 딱 이제 파라다이스 GKL 그리고 내국인 전용은 강원랜드 네. 있고요. 그 다음에 여행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하나투어, 모두투어, 참 좋은 여행 뭐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 뭐가 이제 대장이라는 개념은 사실 없고 상황에 따라서 좀 움직인다. 그리고 이제 항공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대한항공 그리고 이제 아시아나 항공이 어떻게 보면 이제 대장주고 그 밑으로 이제 저가 항공주 같은 경우 요즘에 진에어 좀 잘 가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제주항공 뭐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 조금 이제 저비용 항공사는 우리가 이제 코로나가 2년 넘게 진행되면서 재무 구조에 대한 좀 그 리스크가 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좀 올라갈만 하면은 유상증자를 해버리는 경우 되게 그러니까요. 많아요. 네, 그래서 이런 그 항공주 안에서도 물론 요즘에 항공주들을 다 재무 구조 별로 안 좋지만 좀 자본이 조금 부족한 회사들은 조금 조심하면서 매매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리오프닝 전체적으로 짚어드렸습니다. 내일장 시장 대응하실 때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저희 고엔스탑으로 내일장 종목들 전망해 드렸고요. 또 남아있는 종목들에 대한 전망도 네. 궁금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저희 어디로 들어가면 될까요? 네, 공개적으로 여러분들 저 만날 수 있는 그 통로는 네이버 밴드와 그 다음에 또 5시에 하는 공개 방송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공개 방송에서 오늘 또 한국 맥널티 급등했는데요. 또 후속주로 과연 어떤 종목들 우리가 매매해야 될지 궁금하시다면 이따 5시 공개 방송 많이 오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황금전략 끝나고 5시에 무료 방송 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화요일에 화목한 창원화 세용 함께했고요. MBN골드 이창원 매니저 수고해 주셨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